자, 이제 오늘 또 며칠이냐? 46일차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업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좀 많이 생소하고 많이 낯설긴 할 텐데 게다가 좀 어렵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하는 과정을 막 100%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큰 흐름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비동기 통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장점이 있으니까 미리 세팅을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왜 써야 되는지 정도는 판단을 하고 가면 좋겠죠.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볼 거예요. 자, 지금 멤버의 두 조인 쪽 기능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왜 리턴 타입을 오브젝트로 했죠, 우리가? 그쵸? 스트링을 리턴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실제로 멤버 객체를 리턴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특정 문자열을 리턴을 하거나 아니면 그 특정 객체를 리턴하거나 하는 경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통용할 수 있도록 일단 오브젝트를 넣어놨어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개발을 해 나가신다고 하면은 쭉 생각을 하시게 될 건데, 코드 자체에 오브젝트 타입을 자주 사용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막 엄청나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약 조건이 많다 라는 뜻은 개발하는 당시에는 좀 귀찮고 힘들지라도 유지보수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다? 이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이제 DB 쪽 배울 때도 아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이거에 관해서 좀 한 가지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운다 라고 하면 대부분 파이썬을 추천해요. 완전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프로그래밍 쪽 관련돼서 기초 언어를 처음 배워볼 거다 라고 하면 첫 번째로 배우는 걸 추천하는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이 이유가 뭘까요? 네, 얘는 제약 조건이 없어요. 거의 없다. 아예 없진 않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면 뭐예요? 배우기가 쉽다. 까다롭게 생각할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초기에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자, 근데 보세요. 파이썬은 그러면 제약 조건도 거의 없고 배우기도 쉬우니까 무조건 파이썬이 좋나요? 그건 아니에요. 파이썬으로 웹 쪽 백엔드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언어마다 좀 그 특징들이 있어요. 자바가 이제 웹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거고, 파이썬도 물론 이제 뭐 장고라는 걸 통해서 이제 웹으로도 많이 쓰기도 해요. 웹 쪽 백엔드로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웹들은 요즘에 이제 거의 웬만하면 자바로 이제 서버 사이드가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백엔드가.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얘는 주로 뭐 하더라? 빅데이터 쪽, AI, 머신러닝, 딥러닝 이쪽으로 가는 거고, C 얘는 주로 뭘 쓸까요? 얘는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베디드 쪽 OS를 생각하시면 돼요. 인베디드 OS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뭐 C# 아니면 뭐 C++ 이런 거 다 각각 언어가 가지고 있는 주로 활용되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웹을 만들 때 백엔드를 C로 구성해도 되고요, 파이썬으로 해도 되고 C샵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안 되지는 않아요. 어떻게든지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백엔드 구성을 웹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잘 안 해요. 이유는 불편하니까. 그럼 왜 불편할까요? 각각의 언어가 가지는 특징들에서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바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런 웹 통신 쪽으로 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제약 조건이 좀 많은 언어 중에 하나예요.
자바는.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자바랑 파이썬이 얘기가 나오는데, 파이썬은 자바에 비해 제약 조건이 없는 만큼 만들고 나서 관리하기가 빡센 거고요. 자바는 만드는 당시에는 제약 조건이 많다 보니까,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건 이런 타입들이죠. 애초에 타입이 안 맞으면 실행이 안 돼버리는 그런 이제 아주 고지식한 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 조건이 아주 많아서 개발을 당시에는 생각할 게 되게 많은데,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뒤에 관리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이 빅데이터 쪽에 유리한 이유는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제약 조건이 없다 보니까 대량의 데이터를 그냥 일단 넣어서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뭐 반복문을 통해서 돌린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빅데이터에 편한 거예요, 파이썬이. 그냥 진짜 간단하게만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빅데이터를 다루는 뭐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보면 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지금 도조인이라고 하는 메서드에다가 오브젝트 리턴 타입을 넣어놨죠. 그러면 이 리턴 타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오브젝트는 모든 클래스의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트링도 가능하고 객체도 가능한 형태로 쓰기 위해 우리가 강제로 일단 넣어놓은 건데, 얘를 계속해서 남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모든 메서드가 리턴 타입을 오브젝트로 두면 애초에 딱히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모든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로 되어 있으면요, 이 메서드를 어딘가에서 호출해서 결과를 남기거나 할 때 무조건 형변환부터 해야 돼요. 사용하려면. 오브젝트는 그냥 못 쓴다 그랬죠. 우리가 뭐 어떤 특정 변수에 담으려고 한다 그럼 무조건 형변환을 한번 거쳤어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에러가 터졌어요. 내가 이 요청을 보냈는데 이 로직 안에서 에러가 터졌어요. 그 에러를 찾아갈 때 지금 오브젝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서, 지금 문자열과 객체밖에 없지만 여기 정수도 섞여있고 실수도 섞여있고 다 섞여있다고 해볼게요. 어떻게 찾을 거예요? 특정 에러를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어떠한 오류 상황에 놓였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얘 하나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고충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브젝트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은 이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얘를 이제 다 뺄 거예요. 이거 안 쓸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뺄 거고, 자, 이거를 빼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하나 만들 거예요. 보고서 양식. 자, 우리가 리턴 타입을 오브젝트로 놨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객체로 리턴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리턴해야 되는 데이터 타입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브젝트를 어쩔 수 없이 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걸 안 쓸 거고 보고서 양식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이 양식대로 리턴을 한다면, 이 양식 안에는 뭐 문자열도 들어갈 수 있고 객체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오브젝트를 쓸 필요가 딱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만들 건데, 자, 이거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사원이 대리한테 보고를 해요. 대리가 과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과장이 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부장이 사장한테 보고를 한다. 일반적인 회사에, 이거 뭐 직급이야 그냥 스킵을 많이 했지만 일반적인 회사의 수직적인 보고 체계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사원이 대리한테 준 보고서는 A 양식이에요. 근데 대리가 과장한테 줄 때 A를 그대로 안 쓰고 B로 줬대요. 그럼 과장이 부장한테 줄 때 또 C로 줬대요. 부장이 사장한테 줄 때 D로 줬대요. 얘는 지금 보고서가 매번 바뀌었죠. 자, 보고서가 이렇게 매번 바뀌면 바뀌는 과정 중에서 좀 손실되면 안 되는 중요한 안건들, 중요한 데이터들, 이런 게 손실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애초에 그걸 떠나서 매번 보고서 양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사장한테 A 양식으로 가든 B 양식으로 가든 C로 가든 D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럼 얘네가 보고서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받아서 결제하고 넘겨주고
그러니까 내용만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결제해서 넘겨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 양식을 계속 바꿔서 쓰고 있어요. 안 바꿔도 되는데, 안 바꿔도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현재 코드 상황으로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지금? 네. 코드 상황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요청을 어디로 보내요? 뭐 정확히 말하면 웹서버로 보내는 거지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컨트롤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컨트롤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누구한테 또 일 요청을 보내죠? 서비스한테 보내죠. 서비스가 누구한테 보내요? 레파지토리. 그럼 레파지토리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네, DB한테 부탁을 하죠.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사용자가 컨트롤러, 컨트롤러가 서비스, 서비스가 레파지토리, 레파지토리가 DB.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DB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뽑아오죠. 뽑아온 걸 돌려주죠. 다시 역순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단 JSP를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화면단을 컨트롤러가 보여주고 있으니 컨트롤러가 사용자한테 마지막 최종 응답을 하는 것까지가 현재 우리 코드예요. 이런 상황인데, 자, DB에서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딱 꺼내왔어요. 이거 누가 꺼내와요? 얘는 지금은 이제 마이바티스가 꺼내오고 있어요. 마이바티스가 일을 해서 마이바티스의 양식에 맞게 얘를 꺼내온 거예요. 마이바티스 방식으로. 그러면 데이터가 이걸 그냥 간단하게 추려서 A 형식으로 데이터가 왔다고 해봅시다. 자, 레파지토리한테 갔어요. 이거를 아예 이것까지 복사해야겠네요. 자, 레파지토리한테 이게 왔어요. 레파지토리가 여기 있죠. 이 쿼리문을 날려서 리턴을 받았죠. 이건 보이드니까 리턴을 안 받았을 거고, 리턴 받는 애가 있으면 받았을 거예요. 그럼 지금 겟멤버 아이디 얘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럼 서비스가 레파지토리한테 겟멤버 바이 아이디 여기 있네. 얘를 통해서 어떤 걸 받죠? 이 데이터 A를 받아야죠. 데이터 A를 받는데, 자, 레파지토리가 서비스한테 데이터 A를 넘겨주는 과정은 마이바티스가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거 자바예요. 자바. 그냥 자바. 지금 레파지토리한테 데이터가 있었는데 얘가 서비스한테 넘어가는 과정은 이제 A가 마이바티스 방식이니까 자바 B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서비스에서 또 컨트롤러로 넘어가는 시점, 얘는 또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죠? 얘도 자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파지토리까지 가져올 때는 마이바티스의 양식 A 양식으로 갖다 주는데, 그 뒤부터는 자바 양식으로, B라고 하는 자바 양식으로 얘네들이 넘겨받는다. 이렇게 결국 사용자는 그러면 B 양식의 데이터를 보게 된다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랑 우리 상황, 이건 비유였고 이건 우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식에 대한 변화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 양식을 따라가면 굳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자, 지금 우리 두 조인만 봐도요, 이 두 조인이 성공했을 때는 어떤 결과예요? 멤버 객체죠. 실패했을 때는 어떤 결과예요? 스트링이죠. 근데 스트링이 경우가 몇 개예요 총? 여기만 봐도 9개예요. 그럼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서비스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 만들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를 -1, -2, -3 해놨어요. 그죠? 숫자를 각각 달리한 이유. 얘를 똑같은 결과로 해버리면 컨트롤러 단에서 지금 아이디가 중복이 된 건지 닉네임이 중복이 된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체크를 못하니까,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숫자가 다 달랐던 거죠. 그 메서드가 실행되고 이제 이 결과를 리턴 받는 것들이 사실상 쿼리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로그인 아이디, 닉네임, 네임, 이메일 거의 똑같죠.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구분을 안 지어주면 얘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판단해 줄 수 있게 경우를 분리를 시킨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리턴하고 있는 이 값들은, 지금 제가 인트를 사용을 했는데 인트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상 얘네는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가능, 불가능,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애들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는 애들인데, 이것만 했을 때에는 컨트롤러가 판단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에러를 보여주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인트로 발전을 시킨 거예요. 이 과정을 스킵을 한 거죠. 그냥 얘는 완벽한 이지선다기 때문에 여기서 불가능이 넘어왔어요. 여기서 불가능이 찍혔는데 누구 때문에 불가능인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트를 사용하는 방식, 이렇게 음수를 1부터 쭉 내려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던 건데,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을 시킬 거예요. 지금 여기한테는 아직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얘는요, 마이너스 1이 어떤 에러고 마이너스 2가 어떤 에러고 마이너스 3이 어떤 에러인지 내가 알아야 쓸 수 있어요. 그쵸? 물론 내가 여기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만들고 내가 까먹으면 안 되겠지만, 자, 개발은 협업이죠. 누군가 이 코드를 갖다 써야 돼요.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요, 아직. 그러면은 제 코드를 딱 보고 이거 두 조인 나 갖다 써야 되는데 이게 뭐야? 쉽겠죠? 일단 딱 보면 마이너스 1이 뭐야? 봤는데 메서드 이름이 대충 이런 거래요. 유추는 가능해요. 유추는 가능한데 유추만으로 분석을 끝내버리면 안 되겠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메서드 가서 진짜로 어떤 퀄이 날아가는지 보고 로그인 아이디 보고 체크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각각의 에러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음수만 써 있어도 대충 느낌이 오는 건데, 각각의 에러가 어떤 상황에 대한 에러인지 확인을 해야만 알 수가 있다 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트는. 자,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킬 거냐면, 에러 코드를 만들 겁니다. F1 혹은 F2 이런 식으로. 성공했을 때는 뭐 S1 혹은 성공의 경우가 나눠져 있으면 S2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 코드만 만들어 놓고 나면 사실 얘랑 지금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코드에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코드에다가 메시지, MSG,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까지 같이 보여줄 거고요. 이 MSG, 메시지 보여주고 나서 실제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객체나 혹은 데이터 값이 존재를 한다면 그 해당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게 구성을 만들 거예요. 자, 아직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변화를 줄 거고, 물론 이제 성공 같은 경우는 성공2가 거의 없긴 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다 바꿔서 최종적인 결과를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실패했다. 그럼 실패의 경우, 지금 컨트롤러만 해도 지금 9개의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F1 실패 코드 F1 그리고 메시지에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데이터 보여줄 거 딱히 없으면 안 보여주고, 보여줄 게 있으면 보여주고, 실패의 경우 F1부터 F9까지 나열해주고, 여기서 얘는 성공의 경우죠. 얘는 성공이니까 S1 회원 가입 완료 보여주고, 실제로 데이터 보여줄 거 멤버 객체죠. 그거 여기다 담아서 보여줄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 보고서 양식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만들 건데, 물론 지금 지금 공부하는 이 단계와 이 정도의 수준에서 얘네 이런 거를
우리가 직접 생각해내고 직접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좀 힘든 일이에요. 많이 힘든 일이에요. 저도 뭐랄까, 저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생각을 충분히 많이 해야 되고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친구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고 같이 설명을 드릴 때 들어보시고, 아,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아, 이런 건 이런 이유 때문에 쓰는구나 정도의 큰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도 하고. 자, 진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저는 VO에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이거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만들면서 설명해드리는 거 듣고 제 거 갖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름을 리절트 데이터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리절트 데이터. 이거 그냥 클래스 하나 만든 거죠. 이런 클래스는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였어요? 사용자 정의 객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타입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변수를 3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건 다 프라이빗으로 갈게요. 프라이빗 스트링 리절트 코드, 그리고 프라이빗 스트링 msg, 그리고 여기서 오브젝트를 일단 쓸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뺄 건데 일단은 데이터 1이라고 하죠. 자, 변수를 3개 만들었어요. 얘네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밖에서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 이런 데서 쓰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 양식을. 얘는 그냥 하나의 진짜 틀이에요. 틀. 이 양식. 요 안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에러 코드, 메시지, 보여줘야 될 데이터 이런 것들을 넘겨줌으로써 우리가 컨트롤러나 서비스 이런 데서 사용하려고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근데 프라이빗이니까 그냥은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붙여줄게요. 데이터 롬복. 그래야 우리가 게터 세터를 사용해서 밖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얘는 세터가 아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중에 필요한가? 좀 애매한데? 세터가 거의 의미가 없어서 이거 안 쓰고 이렇게도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진짜 세터가 아예 필요 없다, 그럼 이런 것도 됩니다. 여기다 그 변수마다 게터를 달아주면, 이거 아웃라인으로 보여드리죠. 여기 보이세요? 리절트 코드만 생긴 거? 이렇게 게터가 지금 리절트 코드 한테만 달려있어요. 그랬더니 얘만 get 메서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정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세터가 큰 의미가 없어서 게터를 써도 되지만 그냥 한 번에 다 해주는 데이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좀 만들어 볼 거예요. 퍼블릭 불림 is success 메서드를 하나 만든 거죠. 불림 타입으로 리턴 타입을 갖고 있으니까 어떠한 특정 값을 리턴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리턴하는 값은 이걸 넣어줄 거예요. this result 코드가 start with s-로 시작을 하면 이라고 줄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죠. 리절트 코드 실패했을 때는 F로 시작하는 넘버를 매길 거라고 했고요, 성공했을 때는 S로 시작하는 넘버를 매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start with 리절트 코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리절트 코드에 들어온 값이 얘로 시작을 하면, start with 얘로 시작하면 뭐 리턴해요? 이 자리가 뭘로 남아요? true가 남겠죠. 시작을 하면. 그러면 리턴을 결국 true를 한다라는 거고, 만약에 얘로 시작하지 않았다, F로 시작했다, 그럼 뭐가 남아요? false가 남으니까 리턴 false를 하겠죠. 그러니까 성공했냐? 라고 물어본 건데 is success 성공했냐? 라고 물어봤는데 true가 남는다라는 건 성공했다라는 얘기고, false가 남는다라는 건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써도 되는데 전 이것도 하나 더 만들게요. public boolean is fail,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얘한테는
이 메서드를 실행한 결과가 false랑 같냐를 물어볼 거예요. 자, 얘는 간단하죠? 이 메서드를 실행했는데 그럼 이 true 아닌 false가 이것 때문에 남을 텐데 그 결과가 false랑 같다. 그럼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게 false다. 어떤 경우? 실패한 경우, 실패 코드가 들어온 경우. 그럼 여기가 false가 남아서 얘랑 같으니까 true가 남으면 결국 실패했냐에 대한 대답이 true. 그럼 실패했다. 실패했냐에 대한 대답이 false. 그러면 성공했다.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얘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메서드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만들 거예요. 더블릭. 얘는 스태틱으로 만들게요. 스태틱 result data from 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메서드 만든 거예요. 스태틱 메서드로 하나 만들었는데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뭐예요? result 데이터죠. 그쵸? 지금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이 설계도 안에서 직접 타입 가져다 쓸 뿐이에요. 이거 그냥 똑같이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클래스 아티클 이런 데에서 이 아티클 타입으로 리턴 하겠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메서드의 일종이에요. 똑같은 메서드. 일종이 아니라 그냥 메서드입니다. 자, 이름이 from인 거죠. 이런 애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인자를 좀 넣어줄 거예요. 매개 변수죠. 인자는 밖에서 받아올 거고. 자,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서드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면요, 리절트 데이터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이 설계도 안에서 객체 만드는 것도 돼요. 이미 설계도는 있기 때문에 이 타입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겠다 하면은 이 변수들과 이 메서드들을 갖고 있는 객체가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본인 몸뚱아리 안에서, 본인 틀 안에서 본인을 찍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이 RD, 그러니까 리절트 데이터 객체를 RD라고 하는 변수한테 리모컨을 연결해 놨죠. 얘 리모컨을 눌러서 바깥에서 받아온 애들을 세팅할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생성자에서 했던 일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다르죠. 자, 그리고 나서 RD를 리턴할 겁니다. 자, 그럼 from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리절트 데이터 객체 하나 만든 거고, 그 객체한테 값 세팅한 거고, 그리고 나서 그 객체 받아나고 끝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아예 그냥 바로 하죠. 이제 컨트롤러에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런 양식으로 다 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데이터를 보여줄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거죠. 이거는 문자열 보여주고 끝나잖아요. 실제로 뭔가 데이터가 남아야 되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에 보여주는 성공의 경우는 멤버 객체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문자열들만 리턴하는 경우에서는 따로 보여줄 값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땠어? 지금 리절트 데이터에 이 매개 변수 하나 뚫려 있으니까 인자가 넘어와야 되겠죠. 안 그러면 에러 날 거고. 그럼 보여줄 데이터도 없는데 여기다 뭐 줘요? 애매하죠. 아무거나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 더 만들 거고, 여기서는 인자를 2개만 받을 겁니다. 그리고 리턴으로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이 from이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둘 다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오버로딩인 거 아시죠? 매개 변수 개수 다르니까 오버로딩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데,
이 매개 변수 2개짜리 from이 실행이 되면 결국 일은 누가 해요? 3개짜리 from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를 알아서 데이터 자리에 세팅해서 넘겨주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문자열만 리턴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때마다 너를 다 넣어줄 거냐, 아니면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는 2개만 데이터 보여줄 거 없으면 2개만 넘겨줄 거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코드 사용되는 부분에 너를 다 넣어주는 것보단 얘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 빼놓은 겁니다. 결국 일은 얘가 해요. 그죠? 자, 이제 리절트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실까요? 얘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까지 몰라도 얘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문법 그대로고, 뭐 새로운 문법이 사용되거나 뭐 새로운 사용법이 적용되거나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어제 만들었던 요게 좀 더 새롭죠. 인스턴스 오브 처음 보는 거였고, 이런 거 점점점 처음 보는 거였잖아요. 이런 거는 아예 새로 나온 문법이고 새로 나온 사용법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항상 하던 방식 그대로. 자, 이제 얘를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좀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가 사용이 된 것부터 찾아야 되니까 얘 아니고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럼 저 오브젝트 리턴 타입이 리절트 데이터랑 바뀌는 거죠? 네,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 양식을 만든 거니까. 네, 리턴 타입을 실제로 바꿔 낄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거를 바꿀지 고민을 해야 되니까 get article이랑 to join 2개밖에 없네요. get article로 가보죠. 네, 저거 네. 매개 변수에서 데이터 값이 서로 다른 뭐 다른 게 또 남겨야 될 수도 있잖아요. 어디요? 리절트 데이터? 네, 여기요? 네. 어허. 그럴 경우에는 또 하나 오버로딩 또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 경우의 수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들어오는 데이터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면 네. 그거를 미리 짤 때 코딩할 때 생각해놓고 또 만들어놔야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이걸 사용하는 결과물들에 대한 게 머리에 있으니까 좀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우리가 이거 하나면 돼요. 왜냐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지금 두 조인에서 성공했을 때 멤버 객체 보여주는 거 말고 또 다른 객체를 보여줘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 쪽도 똑같은데, 얘도 성공하면 지금 추가한 아티클 객체 하나 보여주는 거고요. 얘도 뭐 문자열 혹은 그냥 객체 하나 보여주는 거고, 여기다 갑자기 멤버 객체를 보여주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여기에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 더. 그때는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거 하나면 충분하고, 이게 더 필요해지면 그때 변수도 늘릴 거고 아예 얘를 늘려버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로딩으로 또 하나를 또 만든다로는 안 갈 거고, 그냥 이 기존의 거를 고쳐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2개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데이터 1, 2로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데이터 2에는 값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데이터 1에는 필요해요. 그럼 데이터 2를 널로 일단 넣어서 만들면 되는 거고, 만약에 둘 다 필요해. 그럼 둘 다 넣으면 되는 거고, 데이터 1은 필요가 없는데 데이터 2가 필요해. 그럼 데이터 1은 널로 하고 데이터 2를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렇게 갈 겁니다. 자,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이거 리절트 데이터 좀 열어놓고, 뭐 아니고 유틸도 하나만 열어볼게요. 아니다, 얘 됐다. 자, 아티클 컨트롤러의 get 아티클 부분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오브젝트죠. 이거 오브젝트예요. 얘를 리절트 데이터로 바로 바꿔버릴게요. 그리고 임포트 해줘야겠죠? 자, 리턴 타입이 바뀌었어요. 얘네가 에러나고 있는 이유는 뻔하죠. 이제 얘네들은 더 이상 리절트 데이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는 타입으로 매칭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스트링은 리절트 데이터가 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티클은 리절트 데이터가 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로 타입이 다른 거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좀 바꿀 겁니다. 일단 기능적인 부분은 따로 지금 현재 건드릴 필요가 딱히 없고요. 얘를 결국 문자열을 리턴하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 아티컬이 널이어서 이런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죠.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리절트 데이터에 from 열어놓고 이 자리에 실패 코드 F1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들어오는 거는 문자열 넣어주면 돼요. 이거 넣어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util에다가 그냥 하나 띄워놓죠. 좀 문자열 세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거 하나 만들어 놨죠. 여기서 사용해봤죠. 이거 변수 사용, 이렇게 서식 지정자 뚫어놓고 사용하려고 F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쵸? 이 util에 있는 F가 실행되면 리턴 타입이 뭐였어요? 스트링이죠. 그럼 우리 어차피 이 메시지 자리에 스트링만 넘어가면 되죠. 저거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것도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할 거예요. util에 잠깐만요. 방금 util 다른 거 임포트 된 것 같은데, 다시 util 제 거네요. util에 있는 f, 여기에 서식 지정자를 포함한 실제 메시지가 들어가면 되죠. %d1 넣어주고, 이 뒤에 널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실제 변수 값, 그쵸? 이러면 이 util.f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한 덩어리인데, 이게 실행이 되면 이 자리에 스트링이 남는다. 결국 스트링이 from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실패의 경우이기 때문에 딱히 뭔가 데이터를 직접 보여줘야 되거나 하는 경우가 없겠죠. 그럼 이거 매개변수 2개짜리, 지금 f1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하나, util f를 사용해서 나온 이 결과가 하나예요. 지금 인자가 총 2개인 거죠. 인자 2개 넘겼어요. 그럼 리절트 데이터가 여기로 빨려 들어오겠죠. 들어왔더니 데이터 부분은 널로 얘한테 일을 시키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아티클을 보여줘야 된대요. 이거는 실제로 꺼내온 데이터 아티클을 보여줘야 되죠. 그럼 얘가, 이 아티클이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 그리고 이 경우는 성공의 경우, 그러면 이런 거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S1 메시지는 그냥 이런 걸로 간단하게 보여주고, 여기에 여기는 아이디지. 여기는 아이디 그냥 들어가고, 실제로 보여줄 데이터, 오브젝트 데이터 1이라고 하는 변수에 빨려 들어갈 데이터가 현재 아티클이니까 아티클을 넣어주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get 아티클 부분을 수정을 했어요. 그쵸?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어떤 식으로 나오나. 로스트 usr 아티클 get 아티클, 만약에 아이디가 없는 게시글이었다, 뭐 이런거 어떻게 나왔어요? 리절트 코드 F1 메시지에 15번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1은 널 보여줄 거 없었으니까 success false, 성공했냐 물어봤는데 실패라고 대답을 한 거고, 실패했냐 물어봤는데 실패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자, 이 success랑 fail은 여기 있는 메서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불린 타입의 불린 타입으로 메서드를 만들 때 보통 관례적으로 is를 붙였던 이유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이 is 부분을 빼고 그냥 봐줘요.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객체 형태로 출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관례적으로 불린 타입 메서드는 앞에 is를 붙이고 시작을 한다, 이런 느낌인 건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어쨌든 성공했냐? 아니요. 실패했냐? 예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누가 와서 봐도, 어떤 협업을 하는, 나랑 이제 협업을 이제 막 시작한 다른 개발자가 와서 봐도, 아, 이게 실패의 경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성공의 경우 2번 S1 성공 코드래요. 그리고 2번 게시물 이래요. 그 데이터 부분
실제로 2번 글을 쭉 가져와서 보여줬죠. 그리고 성공했냐 물어봤는데 예, 성공했습니다. 실패했냐? 아니요, 실패 안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은 거냐면요, 일단 우리가 좀 더 그 정보를 다양하게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객체를 리턴하나 스트링을 리턴하나 상관없이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되는 리턴 타입은 얘가 된다라는 거고, 그쵸? 근데 모든 코드에 얘가 다 들어갔던가? 다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공존해야 될 때, 혹은 양식에 맞게 보여주는 게 필요할 때, 이런 걸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비동기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세팅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콕콕 집어서 꺼내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 만든 겁니다. 일단은 지금 get article이라고 하는 기능 하나에다가 접목을 좀 시켜봤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기능들에도 좀 적용을 시켜 볼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두 애드다, 여기다가 이거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리절트 데이터를 적용을 시킨다 라고 하면 시도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 테니까 그 힌트를 바탕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죠. 일단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